저번 영상에 베스트 댓글이 있었죠. 슈드는 고금리에 취약해서 앞으로 성장이 어렵고 답이 없다.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들이 저금리 시대의 값이라서 무지성 장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고금리가 뉴 노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래에 달린 답변들을 한번 볼까요? 그쵸. 예전 영상에서 관련 데이터를 살펴봤었죠. 기준 금리까지 함께 넣어서 봐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반이 고금리였죠? 잘 올랐습니다. 또 다른 댓글들을 볼까요? 고금리 시기에 배당주를 살펴보면 된다. 버핏 할아버지는 훨씬 고금리에도 코카콜라를 샀다. 코카콜라는 고금리와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했다. 정말 똑소리 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살펴볼 거고요. 여기도 좋은 댓글이 있었죠? 슈드는 여러 섹터에 대표 알짜배기 기업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못한다. 1년, 2년도 너무 길다. 이것도 공감 가는 댓글이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시죠. 85년부터 기준금리 데이터고요. ADP, 슈드에도 포함되어 있죠? ERP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고금리, 어떠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빨간색이 배당이고요. 잘 오릅니다. 쉐브론, 세계적인 기름집이죠? 이것도 슈드에 있습니다. 금리, 잘 모르겠고요. 배당, 잘 오릅니다. 일리노이 툴웍스, 여기도 슈드에 있고 제조회사죠? 아주 꾸준히 잘 오릅니다. 금리는 이제 보이지도 않죠. 유한 킴벌리의 그 킴벌리죠. 슈드에 있고요. 배당 잘 오릅니다. 코카콜라 말할 필요가 없죠. 레짓 앤 플랫 여기도 슈드에 있고 제조회사죠. 잘 오릅니다. 3M 슈드에 있고요. 잘 오릅니다. 펩시 이것도 설명할 필요 없겠죠. 월마트 이건 슈드에 없지만 이것도 잘 올랐습니다. 타겟 이것도 잘 오르고요. P&G 여기도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로우 여긴 특히 더 잘 올랐고요. 존슨앤존슨 여기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미 충분히 많이 봤죠. 50개, 100개는 더 소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40년 동안 여기에 써진 것 이상으로 온갖 패닉과 버블이 더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오르죠. 오릅니다. 오늘 얘기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냥 오릅니다. 왜 오를까요? 일단 물가가 오르죠. 내가 똑같이 짜장면 100그릇 만들어서 팔아도 정상적인 가게라면 물가가 오른 만큼 매출이 늘어야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성장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걸 좋은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신메뉴를 만들거나 기계를 사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단순히 물가 상승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기업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물가 상승 이상으로 배당이 더 잘 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을 어떻게 찾을까요? 거의 반년 전에도, 3달 전에도, 저번 달에도,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오늘은 한 방에 모아서 정리해 볼게요. 미국의 상장 기업이 정말 많죠? 소형주, 시총 3억 달러 이상으로만 봐도 3,000개가 넘고요. 이 기업들을 시가총액 순으로 나래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위 500개를 뽑습니다.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합니다. 또 새롭게 상위 기업을 뽑고요. 또 뽑습니다. 못하는 기업은 밑으로 떨어지겠죠?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그게 시가총액 기준의 로직, S&P 500, 스파이가 되는 겁니다. 참가자 모두에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직전까지의 최강자에게 투자하는 거죠. 간단히 봤을 때 다음 시험에서
전교 1등을 뽑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전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 투자하면 됩니다. 확률이 가장 높겠죠? 이렇게 시가총액이라는 단순한 팩터로 잘하는 기업은 계속 투자하고 못하는 기업은 알아서 빠지죠. 이렇게만 해도 인류 최고의 투자 전략이 됩니다. 빨간색 배당금 쭉 오르죠. 하지만 스파이는 기술 성장주 위주의 구성 때문에 닷컴버블 전후로 배당금이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금융위기 때도 주가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배당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 기준의 단순한 로직에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나온 게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스마트 ETF, 퀀트 전략입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필요한 목적에 따라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이 경우 전체 기업 중에서 배당 성장을 꾸준히 잘한 기업만 뽑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매년 새롭게 뽑습니다. 바뀐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겠죠. 항상 잘하는 기업만 뽑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훨씬 안정적으로 잘 오르죠. 심지어 금융위기 때도 올랐습니다. 성장세가 전혀 멈추지 않았죠. 갑자기 웬 대멸종이냐? 이 얘기가 오늘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지구에 대멸종 사건이 크게 5번이 있었죠. 그런데 96%씩 멸종해도 살아남는 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목을 잘 골라주는 ETF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DNA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적인 사건에도 이런 로직들이 작동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구가 반으로 쪼개져도 성장할 회사는 성장합니다. 그런 회사만 가져가면 됩니다. 지금까지가 배당 성장에서도 시초격인 VIG였고 이렇게 뽑은 300개 기업 중에서도 더 강하고 적응 잘하는 애들만 뽑은 게 슈드입니다. 1차 서류, 2차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3차, 4차, 5차 면접까지 보는 거죠. 수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중소기업 면접이 아니라 숫자로 확실히 계량된 데이터였죠.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죠. 이때 뭔가 환경에 변화가 생겼고 기존 VIG의 로직은 슈드만큼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이 VIG의 퍼포먼스 또한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슈드가 더 좋았을 뿐이죠. 자, 이렇게 좋은 로직의 ETF를 잘 고른다면 더 오래 생존할 종목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걸 뜻하죠. 대표적으로 50년 이상 배당 성장한 기업을 뽑는 배당 킹, 25년 이상으로 보는 배당 귀족이 있습니다. ETF로는 노블이 있죠. 여기서 25년까진 필요 없다, 구닥다리다. 10년으로 줄이되 고배당의 함정을 피한 로직이 VIG였고요. 이것도 너무 많더라. 더 알짜배기들만 필터링한 게 슈드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슈드를 뛰어넘을 차세대 배당 성장 ETF가 나올 수도 있겠죠. 계속 슈드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꾸준히 지켜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핑계는 그만 댑시다. 고금리 지금까지 보셨죠? 잘 분산된 ETF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핑계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편하게 은행 이자로 10%씩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버핏 할아버지가 바보라서 하필 이럴 때 배당 주식을 샀을까요? 아쉽지만 앞으로 가져오실 핑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핑계거리는 정말 많죠. 다 핑계예요. 우리 뇌는 불안해지면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고 결국 놔버립니다. 그럼 마음은 편해지죠. 근데 그렇게 해서 투자 성공한 사람 있나요? 우리의 뇌가 아니라 꾸준히 성장해온 데이터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미래를 보세요. 이렇게
제가 유일하게 베팅하는 건 각자의 이기적인 마음들, 그리고 그게 모여서 만들어진 기업과 그 기업들이 이끌어갈 전 세계적인 성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좋은 기업을 잘 뽑아줄 로직입니다. 이거면 충분하죠. 이것만 깨달아도 최근처럼 기업의 내재 가치와 무관한 하락은 세일처럼 느껴지고요. 어련히 잘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도망치시죠. 당장 내일, 다음 주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소 10년, 20년은 보셔야죠.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이렇게 반응이 엇갈리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전 아무리 봐도 세일인데요. 정말로 고금리가 새로운 규칙이 된다면 리밸런싱 때까지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또 여기서 살아남는 종목만 추려지겠죠. 원자재, 유가 같은 이슈가 있어도 또 필터링 될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성장할 기업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정말 우주 전쟁이 나더라도 방산업체가 잘 되겠죠. 이거 이상으로 핑계 대실 게 있을까요?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슈드일 필요도 없죠. 시장 지수, 배당 성장, 경제적 해자, 현금 흐름 좋은 기업, 정적 자산 배분이나 퀀트까지.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 충분히 검증된 전략들, 그냥 아무거나 잡고 장기 투자 하셔도 상위 5%, 10% 됩니다. 각자에게 맞는 전략을 찾기만 하면 되겠죠. 수익률 차이, 당연히 나겠죠. 차이 좀 나면 어때요? 내 노후 준비만 잘하면 됩니다. 투자 대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온갖 핑계 대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노래를 바치고요. 그냥 정말 계속 그러실 거면 마음 편하게 예금하시거나 아니면 확실히 마음 잡고 장기 투자하세요. 부디 이분처럼 장기 투자를 이해하시고 현생에 더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버핏도 딱 이런 마음으로 코카콜라 사셨겠죠. 오늘과 같은 이야기, 저처럼 유튜브 말고 얘기할 곳이 없으신 분들은 베투모 카페에 오셔서 같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잼툴이었습니다.